바로 시작해야, 바로 시작을 해야죠. 바로 이제 뉴스 시작을 해야죠. 이렇게 잘라서 해야지, 편하더라고요. 제가 요거를 테스트를 해봤더니 아주 편하더라고요. 근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가 늦네요. 짠. 현재 저는 레버리지 10% 투자가 돼 있고요. 오늘 샀어요. 오늘 종가에 레버리지 10% 투자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움직임을 보고, 외국인들이 저번 주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장 막판에 계속 사드려요. 오늘은 선물도 같이 사드리는 그런 모양새가 있었고. 그러면요, 오늘 뉴스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2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 내년까지 금리 인상하겠다. 그죠? 근데, 유럽이 지금 대략 10월에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7월에 0.5. 이거 올릴 때 유럽 주가 폭락됐잖아요. 그죠? 8월에 0.75, 10월에 0.75 예상을 하는데 지금 1%까지도 가능하다. 근데 지금 가스값이 에너지 가격이 떨어졌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뉴스에는 내년까지 계속 올리겠다. 그죠? 지금 미국이 4.4%에서 4.5%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기존에는 몇 프로였냐면요. 3.5에서 4%. 그죠? 근데 지금은 4% 이상이 돼버린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4.5%까지.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4.5%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너무도 위험하다. 너무 위험하다. 진짜 그거는 경기를 박살내는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파월이 잭슨홀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주 강력한 경고성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겁을 주기 위한, 겁을 제대로 먹었죠. 그죠? 잭슨홀 그 연설 이후에 이제 그 투심이 완전 작살이 나고 그러면서 뭔가가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렇다 그러면 굳이 4% 이상 올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내일 있을 FOMC 회의에서도 무슨 뭐 0.75가 60 몇 프로, 1%가 30 몇 프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뭐 1% 이상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CPI 지표가 예상 밖으로 강력하게 나왔고 그 다음에 근원 CPI가 생각보다 더 강력하게 나왔어요. 대려 상승을 했죠. 근원 CPI 같은 경우는. 그래서 더 강력하게 나온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파월은 경제가 망가지는 거를 원치를 않아요. 다만 심리가 망가지는 거를 원할 뿐이에요. 그죠? 인플레 심리가. 그렇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본인이 의도한 대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그렇다 그러면 더 이상 주가를 박살낼 이유가 없다. 라고 해가지고 저는 오늘 레버리지에 보초벽을 좀 세워놓은 겁니다. 그거 하나예요. 22는 좀 급하죠. 인플레이션 그게 10%가 넘어가니까 내년까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 계속 강경 발언을 하고요.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75bp 정도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점도표다. 항상 그 뒤에 무슨 단서를 달죠. 75bp 올리면요. 호재예요, 호재. 그죠? 일단은 호재. 그죠? 근데 지금 점도표라는 거 있죠. 예전 같은 경우는 파월이 금리를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떠한 멘트가 나오는지 파월의 발언이 중요하다는도 항상 이런 게 따라 댕겨요. 그죠? 다시 이게 점도표 없앤다 그러잖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준이 FOMC에서 75bp만 올리면 장은 괜찮아질 것 같아요. 만약 그 1%를 올린다, 100bp를 올린다 라고 한다면 작사를 낼 것 같은데 파월 입장에서는 경제를 망가뜨리는 걸 원치 않아요. 인플레이션 심리만 망가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이 망가뜨리기가 힘든 게 바로 그 실업률이죠. 그죠? 임금 상승률하고 실업률.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망가뜨려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렌탈비. 그죠? 월세죠, 월세. 월세 상승률이 상당하다. 그죠? 몇 가지 이제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있죠. 우리가 연준한테 덤비면 안 되잖아요. 제가 먼저 번에 파월, 잭슨홀 연설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증시는 상승을 했거든요. 그때 땡큐 계속 올라라. 나는 고버스 때려 넣겠다. 전재산 다 때려 넣는다. 했는데 웬걸 좀 때려 넣다 보니까 그 다음에 하락을 해가지고 제대로 투자를 못했어요. 그래서 주가는 쭉 빠지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도 사실 제가 이제 레버리지 10%를 투자를 했지만 레버리지보다는 고버스가 더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딱 하나 걸리는 게 뭐냐? 파월이 경제를 망가뜨리려고 하는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2300포인트가 무너지는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2300포인트는요, 심리적 지지선이에요. 그거 무너지면요, 그 밑에 매물대가 없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 2355에서 보초 세워놓고 내일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다시 매집을 할 겁니다. 그러면 뭐 2300포인트 무너지면 그때 가가지고 다 정리하면 되죠. 뭐.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하고 대략 1% 이상 격차가 날 수도 있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나도 괜찮아요. 예전에도 미국 금리가 더 높을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화 유출이 그렇게 심각하게 일어나질 않아요. 요 금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를 좀 믿는 게 좋아요. 다만 한 가지, 그 어제 기사에서 그 한미 통화 수합에 대해서 그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슨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하고 만나는 정상회담 자리에서 뭐 그거를 논의한다 그랬는데, 먼저 번에 옐런 재무장관이 우리나라 왔을 때도 먼 산 바라보고 그 얘기 할 때마다 먼 산 바라보고 딴짓 했어요. 안 해줘요. 해줄 수가 없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달러를 지금 푸는 입장이 아니라 걷는 입장에서 어느 나라하고 통화 사업을 맺는다? 통화 사업을 맺는다는 거는 달러를 갖다 쓰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꾸 호도를 하는데, 우리가 언론이 경제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경제 그 관료들이 뭔가를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호도를 하는데, 글쎄요, 그게 경제 관료들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여튼 뭐 얘기는 못 하겠고, 하여튼 우리나라 경제 그 재무부, 기재부에 있는 그 공무원들은요, 일 잘합니다. 이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리찬수, 그죠?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왔어요.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아직도 삼불이란, 그죠? 삼불이란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드 걸림돌 안 되게 어쩌고저쩌고 뭐 다 얘기했다 그러는데, 이 얘기를 또 하면서 삼불이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삼불이 이란은 전 정권 때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어떤 서면으로 약속한 게 아니라 구두상으로 약속이라는데, 그거를 지금 정부는 인수인계를 못 받았는데 이거를 왜 강력하게 물고 나올까요? 단 하나죠. 그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 우리나라 외교력, 외교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일본은 8.15 우리나라 광복절 때 기시다가 야스쿠니에 공물까지 했어요. 공물을 복납까지 하고. 그리고 백색 국가 우리나라 다시 철회해달라. 백색 국가 그거를 만들어 달라 했더니 그걸 또 일본이 거절을 하고, 난데없이 초계기 얘기가 나오고. 그죠? 일본이 지금 우리를 알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기시다는 지금 지지율이 20%. 그리고 낸시 펠로시 미국 서열 3위가 우리나라 왔을 때 패싱해버렸잖아요. 이것 때문에 저는 자동차 날아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이때 뜬금없이 삼불이란을 가지고 나왔어요. 참나. 요 삼불이란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뉴스를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죠? 지금 우리나라 외교력이, 이게 제대로 이 어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와가지고 계속 이런 헛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회사로 치면 정년퇴임이 1년밖에 안 남은 사람이에요. 거진 뭐 이빨 빠진 호랑인데, 이런 사람 와가지고 이거 떠든다 그래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그리고 10월 16일 날 시진핑이 이제 그 시황제가 되잖아요. 그때 이제 자기 사람들을 주위에 다 심어 놓을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늙어서 이제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걸 들어야 돼. 왜 듣고 있어요? 그죠? 웃기다. 요 기사는 우리나라 외교력이 조금 약하다. 문제가 생겼다. 호주에서는 집값이 15% 이상 급락을 할 수도 있다. 금리를 너무 많이 올리면. 그죠? 호주가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얘기는 뭐냐? 얼마 전에 잭슨홀에 있을 때 각국 그 중앙은행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도 하고 발표도 하고, 그죠?
뭐 컨퍼런스도 하고 뭐 별 다 했잖아요. 서로 얘기하면서 그때 나온 얘기가 경제가 어느 정도 위축이 되더라도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잡고 가야 된다. 아니면 큰일 난다. 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월이 그만큼 강력하게 얘기를 한 거고. 그죠? 그 얘기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기사는 별로 큰 기사가 아니다. 우리는 파월만 보면 된다. 이것만 봐서는 야 큰일 났네. 집값 폭폭 빠지고 이제부터는 다 경제 작살하는 거 아닌가? 작살을 안 내려고 이러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중국이 이제 코로나 봉쇄 해제한다 그러는데 코로나 봉쇄는 이거 밑에 제가 이제 캡션해 놓은 게 있는데 중국이 모더나에서 그죠? 모더나에서 백신을 갖다가 쓴다. 근데 이거는 10월 16일 이후에 그죠? 하겠죠. 그 다음에 이 또 모더나에서 그 백신을 수입해가지고 쓴다라는 거는 자기네 백신 시노팩인가요? 시노팩? 그 물백신이라는 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또 시진핑 입장에서는 조금 이게 얼굴이 따끔따끔하죠. 그죠? 그렇다. 가지고 이제 중국이 봉쇄가 해제가 되고 물백신 빼버리고 모더나에서 백신 갖다가 사람들 주사 놔준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로부터 굉장히 멀어지고 그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엔데믹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 기사죠. 경제학자 86%가요. 금리 4%가 넘을 것이라고 얘기했고 68%는 내년에는 인하가 없다. 강력하죠. 근데 올 초에 1월에 그죠? 금리 인상 2에서 3%예요. 3%도 아니었어요. 2점 몇 프로? 2.5% 대략? 2에서 2.5%? 이거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지금 4.5%까지 올린다고 얘기가 한 거예요. 믿지를 마세요. 내년에 금리 인하 없다. 이 기사 아닐 수도 있습니다. 4% 금리 넘을 것 안 넘을 수도 있습니다. 믿지 마세요. 제가 이제 이런 기사는 믿으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나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는 이 어떠한 그 주식이란지 경제의 팬더멘탈이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미래를 보고 뭔가를 예측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요. 돈은 예측이 안 됩니다. 돈은요, 어떤 흐름이에요, 흐름. 그냥 막 흐르다가 비가 많이 와. 상류에서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러면 돈이 넘쳐서 흐르잖아. 그러면 그게 제 갈 길로 안 가고 새 길로 막 빠져나가요. 그죠? 돈이 너무 많이 넘치면 새 길로 빠져나가요. 대신에 돈이 줄어들면 자기 가던 길로 가거든요. 미리 예측할 필요 없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은 이 경제학자들이 지금 상황 봐서는 이게 돈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예전에 갔던 길로 다시 돌아올 거야.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돈은요 아직도 넘치고 있어요. 내 주머니가 빵빵한데 그죠? 우리나라 그 예수금이 50조예요. 옛날에 2600포인트 때 2019년도 그때 우리나라 그 예수금이 아니라 그걸 뭐라 그러죠? 하여튼 주식을 사겠다고 하는 돈이 그때 당시는 50조가 아니라 20조였거든요. 그죠? 20조였는데도 2600포인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은 아직도 50조나 있습니다. 대기 자금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후달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면 좋거든요. 그리고 유럽이 가스값이 한 달 새 45%가 폭락했대요. 근데 45% 폭락해도 너무 많이 올라갔다가 요만큼 떨어진 거라서 감이 안 오는데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떨어지겠죠. 그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럼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이 계속 떨어지겠죠. 그죠? 아베 국장 오는데 기시다 지지율이 20%대로 붕괴했다. 그죠? 환율은 143엔까지 올라가고 지지율은 떡락을 하고 그죠? 우리가 일본을 미워하는데 저도 일본 굉장히 미워하거든요. 근데 정치인들 미워하는 거지 일본 국민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왜?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내가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 왜 미워하겠습니까? 근데 웃긴 거는 그 만나본 적도 없고 미워하지도 않는 그 사람들이 왜 이런 사람들을 투표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될 때는 가지 말자. 이해가 안 될 때는 주식을 하지 말자. 그렇습니다. 뉴스는요, 별거 없죠. 별거 없어요. 지금 우리가 또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3분기 실적이에요. 이제 10월달, 다음 달이면 10월이죠. 10월달에 실적이 좋을까요? 안 좋겠죠. 3분기, 4분기는 지금 안 좋을 것 같아요. 왜? 벌써 그게 나오잖아요. 어디서 나와요?
얘 있잖아요. 얘 페덱스 160불 폭락했잖아요. 그죠? 그럼 뭐 실적이 안 좋다는 거지. 물건을 만들어서 물류가 돼야지 물건을 갖다 파는데 지금 갖다 팔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8월 30일 날 근원 PC가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나올지. 그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나오고 나서 파월이 어떤 멘트를 날리고 그 다음에 투심이 살아나는지 계속 작살을 나는지 그거를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파월이 나스라가 한번 볼게요. 파월이 이거 계속 여기 떨어지기를 원할까요? 계속 쭈쭈쭈쭈 계속 이렇게 되게 원할까요? 제가 차트 한번 그릴까요? 뭐야? 이거 불러야지. 이렇게 이걸 원할까요? 그죠? 나는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반등할 것 같아요. 여기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이쪽 횡보예요.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원하지 않을까. 파월은 그죠? 경기를 작살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월 입장에서는 경제를 관리하지 주식을 관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주식은 선행을 하니까 주가가 박살날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어느 정도 파월이 그 30일 날 8월 30일 날 근원 PC가 나오고 나서 멘트가 지금처럼 그렇게 강력할까요? 아니죠. 그때 파월이 강력하게 너 나 건들면 다 작살낼 거야 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갑자기 폭등을 하니까요. 그죠? 이때 요 움직이다가 좀 상승하니까 뭐 데드캣 바운스다 뭐다 했는데 조그맣게 떨어질 거다 그랬는데 웬걸 다 뚫고 올라오고 그랬잖아요. 그죠? 상승세가 무서웠죠. 그러니까 파월이 여기서 한마디 한 거예요. 그러면서 쭉 떨어지면서 파월이 여기서 매파발을 한번 딱 한 거죠. 니들 그러다가는 작살나. 그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거죠. 계속 내려올까요? 지지에서 횡보할 것 같아요. 아니면 천천히 우상향? 아니면 횡보? 근데 우상향 횡보가 맞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앞으로 주가가 레버리지다 고퍼스다 알 수 있는 거는요. 그 10년물 국채하고 일드 커브 역전되는 거 요거 좀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거죠. 10년물하고 2년물. 그죠? 요거 확인을 해야 돼요. 요거 3% 위에는요, 위험하다 그랬거든요. 벌써 3.4예요. 그죠? 그리고 2년물하고 10년물하고 갭 차이가 42, 0.42%. 그죠? 갭 차이가 너무 난 거예요. 갭 차이가 좀 줄어들어야 된다. 그리고 에너지. 그죠? 푸틴 가스 공급 차단을 했는데 지금 에너지 가격이 떨어진다. 그 기사가 있었죠. 그리고 파월이 지금 기다리는 거는 실업률하고요.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는 거. 실업률은 높아지고 임금 상승률은 떨어지는 거. 이걸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실업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경기는 안 좋아진다고 하는데 근데 파월은 또 이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아이러니하죠. 그래가지고 지금 입장에서는 파월을 달리기 위해서 실업률이 높아져야 된다. 그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칩보 해결 안 됐습니다. 그죠? 칩보, 그 다음에 그 자동차, 뭐 이런 거, 반도체. 이게 중국하고 좀 이 원만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뭐 일본, 미국, 중국 원만한 관계를 갖는 나라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리고 중국 부동산 굉장히 심각하다. 경기 굉장히 안 좋다. 주가가 안 올라가잖아요. 그죠?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요. 항상 계속 꼬꾸라지고. 그죠? 그리고 이번 선거 11월 8일 중간선거. 요거 중간선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오히려 저는 솔직히 지금 민주당 지지세가 더 높대요. 또 바이든 지지율이 8월 27일 날 44%까지 다시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민주당보다는 그냥 공화당이 이번에 선거에서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대립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이렇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 버리면요, 주가가 잘 안 올라요. 이상하더라고요. 오히려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돈이 움직이는 거에는 조금 힘들다. 그리고 이제 장이 언제까지 빠지지 않잖아요. 저는 2300포인트를 얘기를 했는데, 2300포인트 뚫고 하방으로 그냥 속절없이 폭락을 한다. 코스피를 보면서, 그죠?
2300포인트를 뚫고 계속 내려간다 라고 한다 그러면 소용없지만 언젠가는 상승을 하든지 횡보를 하든지 반응이 있겠죠. 그죠? 그렇다 그러면 지지선 2300포인트, 제가 얘기했듯이 2300포인트가 지지가 됐다, 그 위에서 논다 라고 한다 그러면 저야 뭐 레버리지하고 고퍼스를 투자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주도주라는 게 있잖아요. 뭐가 주도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2차전지, 그 다음에 조선, 오늘 2차전지를 좀 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찜찜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안 샀거든요. 2차전지는 조만간에 좀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이 에너지는 미국 에너지예요. 우리나라 에너지 아닙니다. 미국 에너지. 그 다음에 그 미국의 공장들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공장들 수혜받는,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수혜받는 기업이 있을 거예요. 그거 찾으셔야 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왜 그러냐면 미국이 지원을 하잖아요. 그죠? 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개별주보다는 그냥 지수를 사는 게 낫겠죠. 그리고 이제 중국도 모더나 백신을 맞기 시작하고 그런다 그러면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확실하게 넘어가겠죠. 그렇다 그러면 그 수혜주. 요 중에 뭔가를 하나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중에 1번은 2차전지. 왜? 2차전지가 뭐냐? 주돈도 몰라요. 다만 유튜브든 방송이든 무슨 블로그든 다 2차전지 얘기만 해. 그죠? 이런 건 사놔야죠. 그리고 지금도 안 빠져요. 지금 안 빠지는 게 짱땡. 그죠? 그렇다. 뭐 뉴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주도는요, 현재 레버리지를 10% 보초를 좀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요, 내일 또 지켜봐야겠죠. 레버리지를 살 이유는 외국인들, 우리나라 외국인들의 행태가 금요일, 월요일, 오늘이죠. 행태가 야리꾸리했다. 그래서 매집을 했다. 오늘 방송 끝!